첫 번째,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라는 단어, 이건 한번 설명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뭐랑 비교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비교되는 개념이다? 선발명주의. 그럼 이런 주의들, 이런 원칙들은 왜 있는 것인가? 하나의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중복되는 복수계의 특허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사상, 하나의 무체제와의 권리가 여러 개면은 권리 안정성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특허 배제 원칙을 구현을 해야 되고, 배제 원칙을 구현을 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먼저 발명한 사람한테 권리 부여한다,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권리를 부여한다. 두 가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쭉 법조문이 있는데 지금 입문 강의에서 이 법조문 다 분석하실 건 아니고 대표적인 법조문 하나만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서로 같은 발명에 대해서, 같은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 같은 아이디어, 같은 기술,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아까 선출원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죠? 먼저 특허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선출원주의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이론 강의 가면은 이거 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개념만 잡는다는 의미에서 1항만 볼 거예요. 1항만 보겠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다른 날에 같은 발명이 출원이 되면은 먼저 출원한 사람, 즉 출원일을 먼저 선점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 취지도 설명드렸어요. 발명의 조기 공개를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출원을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빨리 출원해야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정리해드린 것처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중복 특허 배제 원칙을 구현하고 발명의 조기 공개를 유도한다. 그래서 밑에 프로세스 보시면은 이 사람과 같은 발명을 완성했지만 좀 더 현명하게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게 선출원주의 원칙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론으로서는 얘도 출원이고 얘도 출원이죠. 얘도 명세서가 제출이 됐을 거고 얘도 명세서가 제출이 됐을 거예요. 동일한 발명인지 어떤 발명을 비교하는가? 이 선출원주의의 기본 원칙은 하나의 기술적 사상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권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비교하는 겁니다. 명세서 중에 얘도 출원하면서 명세서 제출했을 거고 명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얘도 출원하면서 명세서를 제출했을 거예요. 여기 발명들 막 적혀져 있을 때 어디에 적혀져 있는 발명을 비교해야겠냐라는 겁니다. 권리로서 청구된 발명을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세서 중에 권리로서 청구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죠? 이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대답을 혼자 하셨어야 됩니다.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명세서 중에 청구 범위에, 청이라고만 적겠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발명과 여기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 출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하는 거고 이 출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건데 권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중복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선출원주의입니다. 양 출원의 청구 범위를 비교 판단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남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같은 발명을 완성했는데 아까는 출원 일자가 서로 달랐지만 우연찮게 또 같은 날 출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법조문에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동일자 출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협의제가 적용이 됩니다. 협의제라고 하는 거 개념, 이 단어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협의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동일자의 같은 발명에 대해서 출원이 있다. 같은 발명이 청구가 됐다. 청구 범위에 기재가 돼서 라고 하면은 특허청에서 구체적으로는 특허청장이 이 별표 두 개가 특허청장입니다. 특허청장이라는 지위는 그냥 쉽게 말해서 특허청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청의 짱. 어쨌든 특허청장이 협의 명령을 합니다. 야, 이거 너네 둘이 같은 발명을 출원했네. 근데 우린 중복 특허를 줄 수가 없어. 한 명만 등록을 받아야 돼. 너네 둘이 좀 회의 좀 해봐. 협의 좀 해봐. 라고 해서 협의 명령을 합니다. 협의 명령을 하면은 얘네 둘 사이에 뭔가 대화가 오가겠죠. 대화가 오가기나 아니면 뭔가 어떤 대가 지불이 있든 간에 어쨌든 뭔가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야, 네가 등록 받고 이거 나한테 쓰게 해줘. 아니면 나한테 돈을 줘. 어쨌든 얘네들 사이에 뭔가 사적 사이에 뭔가 계약, 협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 얘가 특허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 결과를 신고합니다. 특허청장에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정해진 이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협의제가 규정되는 이유는 같은 자에 출원됐다라고 해서 둘 다 거절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출원에 대해서 선택해서 등록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얘네 둘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함으로써 유동적으로 권리관계를 조정시켜서 둘 다 가능한 한 이익도 얻으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얘네들 사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게 협의제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가 적용됨에 있어서 같은 날에 출원되면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한 명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 절차로선 특허청장의 협의명령, 그리고 협의 결과 신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프로세스를 봐볼게요. 지금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저희 그 메가벨리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랑 그 같이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게 박지현 변리사, 이게 최지한 변리사, 상표 강의라고 있는 최지한 변리사를 이모티콘화 한 건데,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제 입으로 이게 뭐 박지환 이렇게 못하겠네요. 그냥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 특허법이나 상표법 처음에 공부하시기 때문에 좀 거리감을 없앴으면 좋겠다, 약간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B를 완성을 했습니다. 발명 AB를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특허 출원을 했는데, 특허 출원했다는 건 명세서가 작성이 됐다라는 거겠죠? 명세서에 어떻게 작성이 됐냐면 청구 범위에는 발명 A만 적고, 여기 중에 발명 A만 청구의 범위에 적고, 나머지 발명 A, B는 발명의 설명에 적었다라는 겁니다. 발명의 설명에 적었다라는 거예요. 갑은 왜 이런 식으로 적었을까요? 갑은 아마 예상컨대 갑은 어떤 의도로 이런 식으로 적었냐면, 나는 지금 빨리 등록을 받고 싶어요. 빨리 등록을 받아서 이거 빨리 사업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조속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한테 꼭 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발명 A에 대해서만 청구 범위에 적어서 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발명 B는 내가 굳이 독점 배탁권이 필요하진 않아요. 괜히 청구 범위에 포함시켰다가 심사만 늘어질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발명 B는 청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다시 가겠습니다. 발명 A만 여기 아까 포함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명 B는 여기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발명의 설명에만 적는 거예요. 발명의 설명에만 적으면 이 발명 B는 내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선 내 권리의 대상은 아니지만,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공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출원 공개다 그래요. 이거 용어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특허 출원이 있으면은 소정의 기간이 지났을 때 모든 출원은 공개됨이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특허법상 1년 6개월이고요. 1년 6개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얘를 출원 공개라고 합니다. 출원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문헌 자체가 다 공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발명 A, B는 공개가 됩니다. 다른 출원에 대해서. 그래서 발명 A는 내가 특허를 받을 거고, 발명 B는 내가 권리를 받을 생각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권리도 못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B라는 거 똑같이 이때 출원을 해버리면은, A, B 이때 출원하면은 A, B는 내가 공개했기 때문에, 내 출원에 의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규성이 없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A, B를 명세서에 적어서 출원을 했어요. 출원을 했죠. 출원을 하면은 이게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특허청에서 자동으로 이걸 공개시켜요. 이걸 출원 공개 제도라고 합니다. 출원 공개가 되면은 이제 A, B는 이때부터는 신규성이 상실된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때 출원을 하면은 A, B는 신규성 한계를 이유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명 B는 내가 꼭 특허를 받을 생각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받는 건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등록을 받아버리면 내가 먼저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발명을 실시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명 B는 이와 같이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발명 B는 발명의 설명에 적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깔끔하게 다시 한번 지우고,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
최상표라고 하겠습니다. 좀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이 최상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박특허와 마찬가지로 발명 A와 발명 B를 따로 완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최상표가 이때 발명 A를 출원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출원했다라고 해볼게요. 발명 A. 이거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이때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A, B가 공지는 되지 않았어요. 발명 A 특허 받을 수 없죠. 특허 받을 수 없죠. 왜? 선출원주의에 반하니까. 먼저 출원한 A가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으니까. 상황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멈추셨다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여기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상표가 여기 발명 A 출원을 해버리면은 얘는 등록받을 수 없어요. 왜? 먼저 출원한 동일한 발명이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으니까.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발명 B는 등록을 받을 수 있겠냐? 등록을 받을 수 있겠냐? 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얘 선출원주의에 반하나요? 선출원주의에 반하냐? 얘 선출원주의에 반하지 않죠. 왜? 앞선 출원에 동일한 발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청구 범위와 청구 범위 비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명의 설명에만 B가 적혀져 있을 뿐이지 이 발명 B는 앞선 출원에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출원주의에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만으론 얘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상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발명 A와 발명 B를 이때 출원했다면은 이때는 다 등록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구멍이 생기는 건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기네요. 출원 공개가 되기 전에 아직 공지기술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발명 A는 선출원주의에도 반하고 신규성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발명 B는 신규성에만 반해요. 앞서서 A, B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등록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상황 꼭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뒤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배운 개념이 선출원주의라는 개념이었는데 확대됐다라고 하네요. 확대된 선출원주의라는 개념을 봐주셔야 됩니다. 확대된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출원이 그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배제시킬 수 있는 효력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이거 특허 출원을 했을 때 뭐 출원 공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문헌 전체가 다 공지가 되기 때문에 공지 기술의 지위가 생기는 거고, 이제부터는 발명이 공개된 지위가 생긴 거고, 따라서 이때부터는 등록을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입니다. 출원으로부터 공개가 되기 이 전 시점. 그러면은 이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발명 A는 앞선 이 박특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출원에 의해서 선출원의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36조에 의한 선출원주의다라는 표시를 36으로 적겠습니다. 발명 A가 등록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발명 B는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36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개념만으로는 발명 B가 등록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등록시켜주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등록시켜주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거. 이거 등록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막아야 되냐면 분명히 먼저 출원한 발명의 업적이 있는 자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가 특허를 안 받겠다라는 것 뿐이지 이거 다른 사람이 등록을 못 받게 하고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냥 일반 발명으로 두겠다, 공공의 영역의 발명으로 두겠다라는 취지에서 발명의 설명에만 B를 적은 건데, 이거를 아직 공개되기 전에 출원한 이 시점에 출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얘가 등록을 받게 해버리면은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선출원의 지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는 사항만 비교 판단하는 건데, 확대됐다라는 거는 이 등록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발명 A에서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던 사항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 확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명세서 전체로 확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명 A가 청구 범위에 적혀져 있죠. 이때를 기준으로 발명 A는 선출원의 지위가 생깁니다. 그냥 선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출. 발명 A, 발 A라고 하겠습니다. 발 A.
그리고 발명 B는 이 선출원의 지는 없어요. 그쵸? 근데 이 확대된 선출원주의라는 개념을 여기까지 확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 A는 선출원의 지위뿐만 아니라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도 있고요. 확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광학상 확선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확선. 그리고 발명 B도 발명의 설명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얘도 확선의 지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발명 A에 대해서 얘가 선의 지위,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고요. 발명 B는 선출원주의 문제 안 되지만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의해서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개념이 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특허 출원한 발명이 29조 3항에서 규정이 되어 있네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출원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라는 건 출원 당시에 특허청에 제출한 그 서류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구 범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세서 전체요. 도면이 추가된 경우에 도면이 포함되는 개념. 그래서 이게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 앞으로 수험기에 있으시면서 강학상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하면서 주로 어떤 표현 많이 쓸 거냐면 최명도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최명도.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이라고 하면서 예외 두고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본게임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밑에 내용 보면은 그 특허 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 출원일 것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등록될 수 있냐의 문제예요. 발명 B. 얘가 등록될 수 있냐? 이 출원 일전에 출원된 특허 출원일 것. 그래서 그 특허 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 출원일 것. 그리고 그 특허 출원 후에 출원 공개되거나 또는 등록 공고된 특허 출원일 것. 등록 공고는 나중에 그 개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출원 공고 기준으로 이해하세요. 그 특허 출원일 이후에 출원 공개된 이 출원의 최명도,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그러니까 명세서 전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청구 범위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뿐만 아니라 발명 설명을 포함을 했을 때 전체로 발명 A, B에 대해서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 기간에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얘가 등록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은 조금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어차피 또 복습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상황 이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이해. 그래서 먼저 출원될 것, 먼저 출원된다라고 하는 게 선출원일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 특허 출원 이전에 출원된 출원일 것, 그 특허 출원 전에 출원된 특허 출원일 것, 즉 선출원일 것, 그리고 선출원이 출원 공개될 것 또는 등록 공고인데 등록 공고는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그 출원 이후에 출원 공개될 것.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해서 선출원의 최명도,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후 출원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한다. 동일한 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선출원의 지위가 확장됐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나중에 본 게임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